지난 강의에 이어서 그 아우슈비츠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폴란드를 가게 되었는가, 크라코프를. 옛날에 제가 김우중 회장하고 간 곳은 이제 바르샤와 그쪽이었고, 이번에 간 곳은 이제 크라코프였는데, 크라코프에서 매년 이 에트노 크라코프라고 그래서 이 에트노라는 건 에스노 뮤직, 그러니까 민속 음악 크라코프 축제, 이거를 EBU 유로피안 브로드캐스팅 유니언이라 가지고 유럽 연합방송 라디오 방송입니다. 텔레비전이 아니고 라디오 방송으로 굉장히 유럽 전체를 지금 EU의 방송인 모양인데, 나는 이 폴란드를 가는데 이제 독일에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에서 비행기가 내렸다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크라코프까지 가는 직행 비행기를 탔는데, 그건 로컬 그것도 2시간 가까이는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가더라고. 독일에서 비행기를 타고 폴란드에 내렸으면 다른 나라잖아요. 그냥 출입국 심사 짐을 찾고 그냥 나가니까 시내더라고. 그 나중에 알았는데 이게 유럽은 지금 출입국 관리가 없습니다. 그냥 국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U라는 게 그렇게 진전이 된 거죠, 지금. 난 놀랐어요. 패스포트 보자는 소리도 없고, 짐 찾는다면 그냥 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지금 유럽은 그렇게 벌써 하나로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서 상당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나타나는데, 지금 히랍의 문제가, 그리스라는 나라의 문제가 유럽 사람으로 볼 땐 지금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를 탈퇴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은 장점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폴란드는 위대한 것이 자기네 통화를 버리지 않았다. 유로머니도 쓰지만, 유로 달러도 쓰지만,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나라에서 달러 쓰는 것처럼 그냥 쓰라. 그리고 자기들의 통화 체제를 지키고, EU의 페이스에 안 말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경제가 탄탄한 거예요. 자기 페이스의 경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어떠한 의미에서 문화의 수준이, 학술, 종교, 예술, 이러한 것들이 아주 국가의 중심을 잡아가면서 정치에 영향을 주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구한 역사를, 고조선으로부터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한 1000년경에, AD 1000년경에 출발한 문명이지만 그 1000년 동안의 축적이 너무도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는 동구권에서 해방된 이후로 너무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의 이 피해를 입지를 않고 있다. 왜냐면 상점 같은 데 가보면 서로 장사를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점원들이 평화롭고, 호객행위도 없고, 모든 것을 이렇게 비싸게 팔라고 하지도 않고, 아주 최적정의 프라이스로 모든 가격이, 우리가 보는 모든 선진국의 물품도 거기는 조금씩 싸면 싸지 비싸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이
맛이 있는지. 나는 하여튼 거기 이거 참 체계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 답답한데, 크라코프의 중앙에 있는 올드 시티에는 이렇게 이 주변에 이렇게 이 지역이 크게 올드 시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벨 그 거대한 바벨 언덕이 있고, 그 앞에는 비스툴라라는 비스와 강이라는 게 흘러가는데 참 아름답죠. 그런데 이 중앙 광장에는 일체 차가 못 들어갑니다. 이 지역은 차들이 못 들어가고, 여기 뭐 아까 말한 그런 대학이 있고, 내가 묵던 호텔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 쭉 들어가는데, 이 중앙 광장의 아름다움이라는 말할 수 없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여기 제일 여기 중앙 광장의 이쪽에 이 세인트 메리스 캐시드럴이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캐시드럴이 그냥 하늘을 쏟는데 이쪽에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높고, 이런데 한쪽이 이렇게 낮아요. 두 타워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두 형제가 짓는데 이 형이 이걸 크게 이렇게 진 거죠. 근데 동생이 이렇게 더 높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는 얘가 더 높게 질 것 같은 거예요. 동생을 살해를 합니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낮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형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성당을 지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서 자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사연이 있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 들어가면은 그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벽하고 이 성화들. 근데 그건 내가 지금 설명하려면 지금 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처음에 들어가니 앞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솔직히 사진을 못 찍게 하더라고.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이씨 이거 사진도 못 찍게 하나 그러고, 보통 성당에 뭐 이렇게 사진 못 찍게, 물론 뭐 그런 데도 되게 있지만, 뭐 유럽에서 이렇게 뭐 노틀담 성당 들어가서 사진 못 찍게 하고 그러지 않거든. 성 베드로 사원도 그 나중에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뒤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들어간단 말이야. 저 앞쪽으로 내가 못 간 대로 보니까는 여기에 이는 그냥 들어가서 보는 데고, 여기서는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사진 찍을 수 있다라는 게 불과 5원이면은 여기다 딱 딱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려면 돈 내고 15원을 내고 하라 이거지. 그거 합리적 안 해. 사람들이 그 작은 것도. 그리고 성당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내 이거를 줘요. 근데 뭐 설명이 장난이 아니야. 진짜 아카데믹하게 잘 돼 있더라고. 나올 적에 들으시고 성의껏 도네이션만 해주십시오 이거야. 그러면 뭐 10원이고 딴 사람은 동전을 이게 창피하게 동전, 그래도 최소한 이런 지폐는 내가 넣었지. 여기다 이렇게 지폐를 넣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이 센트룸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중앙에 이 바자르가 있고 여기에 이제 거대한 여기 탑이 또 하나가 있어. 시계탑이 있고, 이 시계탑 꼭대기까지 내가 올라가 봤거든. 이 꼭대기까지. 죽을 뻔했어요. 이 올라가느라고. 이것도 이제 난 몰랐는데 돈을 내면 올라가더라고. 다 돈만 내면 올라가.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스페이스가 있고, 돈 내는 구멍을 타고 올라가면 이제 희한한 데가 다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돼 있어요. 무리가 없어. 근데 이제 여기에 가면 여기에 이쯤에 이제 쭉 있는데, 여기 또 이제 식당가들이 쫙 있어요. 식당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값이 싸고 고급 레스토랑이야. 고급 레스토랑이 값이 싸요. 기껏 먹어봐야 뭐 아무리 때려 먹는다 그래봐야 뭐 한 5만 원만 잡으시면은 최고로 때려 먹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이건 거기에 가면은 이 비에즈넥이라고 하는 WIERZYNEK인데 비에즈네크라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그마치 1364년부터 식당이에요. 1364년 식당.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맛이 그대로 오묘하게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식당이냐 하면은 그 카지미에시 3세가 유럽 전체를 이렇게 평정을 하고 모든 공국의 군주들을 모아가지고 크라쿠프에 도착해서 국제회담을 연 거죠. 그때에 자기 신화했던 비에즈네크에다가 네 집에서 좀 연회를 열어줄 수가 없냐. 그 연회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몇백 년 동안 회자가 됐다는 거죠. 그 연회를 열었던 그 집이 지금 그대로 식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올라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야, 그건 진짜 예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뭐라고 그러지? 마카론? 마카론이라고 그러나? 이게 오리지널 여기 겁니다. 비에즈넥 마카로니, 이게 세계 제1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돈을 내고 수강을 하는 분들인데, 이거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이거 텔레비를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같이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맛이, 이 예술입니다, 예술. 그래서, 이걸 내가, 이게 예술이에요, 예술. 그 오묘한 맛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맛이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루 저녁을 잘 먹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 초콜릿을 하나 사왔어요.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사왔는데,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드릴 수는 없죠, 지금 이거. 스크린으로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난 무엇보다 비에즈넥의 그 아이스크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수프가 나오는데, 이제 저녁에 하루 저녁 가서 이걸 먹었죠. 근데 그야말로 그 수프가 비트, 그 새빨간 무, 비트를 끓이고 거기다가 무슨 버섯도 넣고 뭐 해가지고 어떻게 빨갛고 이 자줏빛의 붉은 적인데 딱 넣는데 이게 단맛도 아니고 신맛도 아니고 그 오묘한 심오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비에즈넥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맛이 참 보통이 아니다. 이 문화 수준이 내가 가서 보면 폴란드는 역시 이 음식이 그 문명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다. 음식이 문명의 깊이를 말해주고 있고 그러한 고급 식당도 값이 싸다. 그렇고 그 고급 식당이면 그 차려놓은 것이라는 게 보통 수준이 아닌데 웨이터들이 전혀 손님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사람들이 꾀지지하게 들어오던 자기네 귀족처럼 차리고 들어오던 우리 동양인이 가던 아무 꺼리낌 없이 배낭으로 들어오던 군화를 짓고 들어오던 정중하게 똑같이 대한 역시 이 문명국이다. 이게 문명국이지. 무슨 영웅들처럼 무슨 넥타이 안 메고 들어오면 이게 도대체 이게 천박한 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유럽 문화도 제대로 된 유럽 문화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이 사람들 생각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올 적에 그냥 그 음악 그 팀들하고 해서 그런데 짐이 뭐 산더미였거든요. 근데 나는 2등칸 비즈니스를 탔기 때문에 이쪽 비즈니스를 나갔는데 2등칸에 앉아 그 카운터에 있는 남자가 거기 맥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는 나 끝나고 나니까 빨리 오라고.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 3등 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자기 벼 있으니까 다 오라고 해서 거기서 다 해주더라고. 그러니까 2등 3등의 그 부분이 있지만 방편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오라고. 그냥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소한 데로부터 뭐 독일 가서 택도 없거든. 그런 게 2등이면 3등 뭐 독일 이 경직된 독일식의 질서감하고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음악팀들과 이 따로 제가 이렇게 댕기기 위해서 이 지방에 그 아웃스커트 저 교회에 있는 중요한 수도원과 성들을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차를 잡으려니까 택시 잡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또 택시가 전부가 콜제예요. 콜제. 콜이 안 되면은 거의 잡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핸드폰이 발달하고 거기도 벌써 사회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택시는 많지 않고 그러니까 콜제인데 지나가는 여자한테 아주 잡다 안 잡히면 시간을 막 가고 지나가는 여자한테 당신 이거 좀 내가 이게 전화도 없고 내가 어느 시점으로 어떻게 오라고 그럴 수 없으니까 영어를 하냐 이게 영어 한대요. 그래서 좀 택시를 하나 불러줄 수 있냐? 불러줄 수 있다고. 6분이 걸리는데 6분 있으면 올 거다. 그리고 가더라고. 한참 가더니 또 생각이 나 다시 돌아와. 근데 아무래도 이거 불안하다. 그 사람이 영어를 모를 수 있으니까 어디 간다는 것까지 자기가 설명을 해주고 가겠다. 예? 그러고 나서 오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택시 탔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택시를 이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댕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140원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 돈으로 140원밖에 안 나와요. 이게 내가 그 식사한 것만 해도 300원이 넘는 돈이었는데 150원 뿐. 근데 이 사람이 댕기고 그냥 메타대로 가고 한두 시간 막 서 있었던 거는 다 뺀 거야. 간 거면 자기 어차피 빌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인지 그래도 그냥 메타 간 것만 합해가지고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140원을 나서 내가 10원 더해서 150원을 쓰니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 근데 내가 두고두고해라. 그 200원을 줬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그때 10원밖에 더 못 줬는가. 그렇게 사람들이 순박하고 그게 무슨 옛날 중국을 우리가 1980년대에 갔던 중국의 모습하고 또 다른 거야. 이거는 문명이 아주 최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정직한 거죠. 그러니까 문명화되어 있는 가장 문명화되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문명에 오염이 없는 나라. 지구상에서 그 나라를 꼽으라면 난 폴란드를 꼽겠다. 문명국가 가장 최상 영국이나 미국보다 훨씬 더 어드밴스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문명에 오염이 없는 순박한 우리 옛 그야말로 농부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나라. 자, 이게 얘기가 자꾸만 이게 막 여기 세고 저기 세가지고 여러분들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첫날 제가 이제 그 크라코프에 도착하고 나서 처음에 갔는데 막 호텔이 그 건물 하나에 편하게 각 층마다 우리 팀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무슨 콘도 비슷한
그런 도심 호텔인데 딱 들어가니까 신라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이불도 완전 100% 면에다가 이 소음도 명주 솜에다가 이 제대로 아주 실리적으로 갖춰놨더라니까. 그래서 에어컨도 없고, 딴 사람은 이거 후진이라고 그러지만 난 에어컨 없는 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야. 에어컨도 없고, 너무 해피한 거야 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잘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거기 콩그레스 센터라고 하는 거기 그러니까 시의회 부속 건물인데 콩그레스 센터에 ICE 시어터라는 게 있는데 극장 자체의 음향과 시설이 장난이 아니야. 근데 낭비가 없이 기맥혀. 기맥히고 거기서 무슨 공연이든 최고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음향 시설과 이게 모든 조명이고 뭐 위에서 카메라 이게 날라다니고 이런 모든 시설이 완전히 프로페셔널 시어터라고. 그 앞에가 이렇게 쭉 지정석이 세 줄이 딱 돼 있는데 우선 지정석이라고 딱 해놓은 데 가서 앉고 보는 거거든. 그 나는 뭐 이 팀을 데려온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레저베이션 해놨겠지 하고 딱 가서 앉았지. 근데 나중에 나가라는 소리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지정석에 앉았기 때문에 거기서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었지 내가. 또 그거 한국 같으면 그냥 와서 어디서 늑다가 달라서 저기 하는데 몰래 살짝 찍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무도. 그래서 다 찍었어요. 그 공연. 근데 처음에 개막 공연에 폴란드 팀이 나왔는데 완전히 이 집시의 후예들이야. 피리 같은 거를 한 놈이 나와서 부르는데 이거 완전히 완전히 대단하더라고. 그 전통 피리를 부르고 이놈이 바이올린도 치고 노래도 하는데 집시 스타일의 이게 사운드라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환상적이야, 환상적. 각 나라의 음악이 그렇게 살아있는데 굉장히 그 압도적이라는 거죠. 우리 국악은 너무 점잖아요. 실내악 좁은 공간에서 들으면 우리 국악은 파워풀한데 그 넓은 극장에 가면은 우선 음향적으로 소리만 키워가지고는 안 되거든. 뭔가 비어. 그 약점이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두 번째로 초대된 사람이 세계적인 인도 음악가인데 애들이 다 미치더라고. 그 사람한테. 미쳐 그냥. 이 사람이 자키르 후세인이라고. 다 미치더라고 이 사람한테. 자키르 후세인. 후세인이 AIN이야. 후세인. 자키르 후세인인데 요 사람인데 요 악기 퍼쿠션이에요. 그냥 손으로 치는 거예요. 손으로 치는 건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따블라라고 그래. 따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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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블라를 치는데 이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이 소리가 다르고 이거 하는데 이 퍼쿠션이 세계에서 제일 치기가 어려운 퍼쿠션이에요. 근데 이 악기가 진짜 오묘합니다. 오묘해. 근데 그 옆에 반수리라고, 반수리. 대금 같은 건데, 대금 같은 거. 근데 이거를 앉아서 이렇게 부는데, 딱, 이렇게 쌍가부자하고 앉아서 딱, 부는데, 진짜 그야말로 꽉 공명하는 그 울리는데 그 소리가 우리나라 대금은 높은 데 올라가야 이렇게 띵 하면서 그 낑낑하는 소리가 굉장히 그 독특한 어떤 질감이 있지만은 이 우주를 공명시키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없거든. 근데 이놈 다 앉아가 그냥 막 이걸 막 이렇게 부르는데 진짜 하늘에서 모든 신들이 강림하는 것 같지.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따블라라는 거야. 딱 둘이 앉아가지고 앞도 시키는 몇 시간이고 하는 거야. 몇 시간 하는데 지루하지 않아. 그리고 꽉 차는 느낌이라. 그리고 이 소리 한 번에 손이 드득 지나가는데 한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소리가 한 1000개는 나는 것 같아. 그 오묘한 게 부르륵 하면 그냥 설사가 그냥 부르륵 설사를 할 때 그냥 똥에 달린 털이 그냥 묻어서 나는 냄새까지 그냥 다 붙어서 나는 것 같아. 그냥 부르륵. 이 아버지가 이거의 명인이고 그래서 뭐 한두 살 때부터 배운 사람이라서 지금 이 사람의 경지를 아무도 흉내도 못 내는 모양이에요. 따라가기가 어려운 모양인데 이 사람이 그 존 맥로플린이라는 그 영국 사람이 그 유명한 음악가였는데 사라져가지고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인도 음악을 완전히 공부해서 구성한 아주 유명한 재즈 그룹이 있습니다. 그 샤크티라고. 샤크티 재즈 그룹이 있는데 그 샤크티 재즈 그룹이랑 이 자키르하고 같이 협연을 하면서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 샤크티하고 한 20여 년을 뭐 세계적인 붐을 일으킨 이런 인물인데 하여튼 대단한 연주였다는 거죠. 이 한국 국악만 해도 진짜 그 우리가 고구려인으로서
고구려 후예로서 우리가 정말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우리 악기가 있고 우리 리듬이 있고 우리 가락이 있고 우리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굴아파에 거기 막 이 민속음악이라는 게 다 서양 악기 가지고 이 저열한 형태로 연주를 하니까, 현재 지금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수석주자들이 하는 연주를 듣다 그거 들으면 이게 뭐 어린애들 장난이지, 이게 뭐 민속음악이라고 특별히 들어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민속음악 축제라고 그러지만 그 가서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이제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 음악이라는 게, 민속음악이 진짜 음악이다 이거지. 그게 보편음악이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구러파 음악이라는 게 그게 특수음악이거든. 그게 아주 특수 음계에 의한, 특수 악기들에 의한, 특수 연주법에 의한 특수 하모니인데, 그게 워낙 정교하고 압도적이라서 지금 그것이 뭐라 그럴까, 우리의 공부, 음악적 수련의 가장 궁극인 것처럼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과연 파바로티가 이미자 노래를 이미자만큼 부를 수 있느냐? 악보는 다 주고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 이러면 이미자 노래를 어떻게 파바로티가 불러서 우리가 맛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라는 거를 절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보편음악이라는 건 에스노뮤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게 보편음악인데, 그 보편음악의 특성이 뭐냐? 반복성이야. 후렴이 많다는 거지. 그렇잖아? 모든 이 민중음악이라는 거는 후렴 없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복잡한 건 외우지도 못하고, 농부들이 각 모여서 노는데 뭐 저기야. 디리리리리리리 하고 그러면 그 계속 반복의 가사도 후렴이고,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야. 나 요번에 느낀 게 모든 민속음악은 반복이다. 그러니까 그 반복이라는 건 뭐냐? 단순해지는 거지. 멜로디가 단순해지고 뭐 한 거야? 가사도, 우리도 뭐 한 500년 그럼 후렴이 항상 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만 끼워넣으면 되니까, 누구든지 끼워넣으니까 참여할 수 있잖아요. 아리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음악이라는 거지. 쉽게 부를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음악이라는 건, 이건 특수 전문가들이 공연을 위한 것이죠. 근데 민속음악이라는 건 뭐예요? 공연을 위한 게 아니라 대중의 참여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 음악과 더불어 춤과 노래와 술과 섹스와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흥의 마당을 만들기 위한 거지. 누가 감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감상이라는 것이 인류에게서 문제된 거는, 이거는 19세기 후반부터라는 얘기죠. 감상을 위한 음악은 없었다는 얘기지. 음악이라는 거의 의미가 참여를 위한 거지. 행동, 액트지, 액트. 연극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액트지. 그런데 내가 요번에 나서 느끼는 게, 공연화 되니까 민속음악은 유치해서 못 들어주겠다. 아, 그거 내가 왜 듣고 앉았지? 이런. 이 새끼들 와서 뭐 우크라이나 음악이 오고, 무슨 에스토니아 음악이 오고, 라트비아, 그 다 내가 들어주는데, 야,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듣고 앉았나? 그런데, 악기도 새로운 거고. 그런데 비하면 한국 음악은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예요. 한국 음악은 산조가 있고, 그러니까 인도와 한국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전 세계 민속음악 중에서 한국 음악과 인도 음악, 인도의 라가, 우리의 산조, 이 모든 영향권에서 발달한 이 국거리 장단만 해도 다양한 리듬,
박자의 개념이 이게 그 엄머리에 이 모든 이것이 말이죠. 진양 쪽 이런 것들 이게 엄청나잖아. 근데 이 사람만 해도 딱 자유롭게 치는 것 같아도 몇십 박 후에 그 맞춰야 될 때 가서 딱딱 친다는 거야. 이 자키르의 위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리듬이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양 쪽만 해도 진양에 딱 그 맞춘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거리 장단도 그렇거든. 막 20몇 박 주기로 막 우리는 4분의 4박자, 서양이 하면 기껏해서 4분의 4박자 이런 거잖아. 5박자도 없어가지고 뭐, 그 Take 5라는 그 유명한 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속음악이라는 건 근데 인도하고 우리만이 단순한 반복을 활용해서 복잡한 리듬을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게 우리 국악의 위대성이고 우리 민족. 인도 민족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야. 일본 놈들은 이사람하고 뭐 리듬이 있어 뭐가 있어? 이게 뭐 없잖아 이런 게 아주 심플한. 그러니까 근데 모든 민속음악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유치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거기서 같이 춤추고 참여하고 그 음악이라는 건 반주로 하는 거지. 그 반복적일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절대적인 우리 음악의 그 위대성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단원들이 성공적인 이제 공연을 끝내고 다음날 우리가 아우슈비츠를 그 단체 여행 관람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꼭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행하게 시간이 너무 지났으므로 이 아우슈비츠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